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IT 섹터 전반에 대한 얘기인데요. 올해 내내 사실 IT 섹터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이 반도체의 훈풍이 IT 섹터 전반에 온기가 확산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시 또 리스크 요인이 있는 건지 전체적인 2022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박강호 IT 총괄연구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아니, 지난주 후반부터 저도 그렇지만 마켓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IT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좀 깜짝깜짝 놀라는 주가 반응이다 보니까 야, 이거 서둘러서 시장의 뷰를 바꿔야 되나 이런 것까지 고민을 주는 사건들이나 주가의 변화들이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주가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큰 시총이 하루에 뭐 5%, 8% 움직이면 좀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용을 찾아보면 저도 메모리 스팟 가격이 조금은 하락세가 둔화됐다라든지,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이 높아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IT의 전반적인 업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4분기가 비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아직도 반도체 중심의 공급망 이슈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IT 디바이스의 출하량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도 연간 전망을 했을 때는 역시 이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움직임이 좋아야지 IT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모습이 그려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또 이번 주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기간에 좀 급등하면서 저희 내년도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냐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결국에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들어가면은 이제 공급망 이슈는 점차 해소가 되기 때문에 IT 디바이스의 생산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제 주가 모습이 좋은데 그 안에서의 비메모리, 엔비디아나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상승이 높았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가 PER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70배에서 80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기업보다 확실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메모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10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갭을 좀 줄여주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돌아왔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물 가격이 지난 3분기 초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고정 가격은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년 초부터 공급망 이슈가 해소가 될 가능성과, 두 번째는 이제 수요는 일정한데 최근에 메모리 업체들의 공급 부분이 자연스럽게 감소했기 때문에 아마 좀 12월 달 들어가서는 현물 가격의 하락 둔화, 그다음에 일부 내년 초에는 반등을 한다면은 저희가 기대했던 반도체 중심으로 내년에 1분기는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내내 사실 좀 우하향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년에는 이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얘기하셨을 때도 미국은 지금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는 것들도 사실 있는데, 물론 그만큼 성장성이라든지 시장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밸류에이션에 깔려 있었던 게 메모리의 시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께서 가서 또 파운드리 쪽 텍사스에 조금 시간은 좀 남아있지만 중대한 결정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 요인이 되겠죠.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상향과 관련 기업들의 어떤 실적 개선은 좀 단기보다는 좀 2, 3년 큰 그림으로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재편이 돼 있고, 거기서 많은 이익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시대는 이제 AI나 그다음에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다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또 파운드리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파운드리를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과정에서 이제
미국에다 또 투자가 들어가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그 매출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계속 지켜보시고 당연히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중점을 두시는 게 좀 좋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메모리 쪽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반영이 나가는 거고, 네. 물론 이제 기대가 반영이 되는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을 보자. 다만 그게 좀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는 네.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IT에서도 조금은 화제를 돌려서 스마트폰이라든지 국내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계속 좀 둔화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와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좀 마진, 그러니까 갑자기 비용 단가에 대한 이슈도 좀 있을 수 있고 매출이 발생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돌파구를 좀 찾아봐야 될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스마트폰 시장이 연간 14억 대 정도 됐고요. 네. 2015년 기점으로 이 성장률은 둔화됐고 네. 또 2017년부터는 역성장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중에 5대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애플이 다시 과거처럼 높은 점유율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 산업 자체에 성장이라는 초점을 맞춰서 기업을 본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반도체 PCB 업체들이 모바일 부품에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플리치 BJ나 플리치 CSP 쪽에서의 공급망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내년도에 좀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폰 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처럼 평균 판매 단가를 높여서 매출과 이익 개선을 해야 된다면은 결국엔 폴더블 폰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700만 대, 내년도에는 1,400만 대. 애플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2024년도에 폴더블을 내놓기 전에 이제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강점을 갖고 리더십을 가져가야기 때문에 아마 폴더블 폰 관련된 기업을 내년 하반기에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에는 좀 니치 마켓으로 카메라 모듈이 3년 만에 다시 성장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물량 증가를 삼성전자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갤럭시 A 시리즈에 이제 OIS라는 부품을 추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 업체 입장에서 이제 평균 공급 단가가 올라가는 측면,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올해 대비 내년에는 스마트폰 판매량을 상당히 높게 목표를 설정한 부분에 대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휴대폰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성장보다는 그 안에서의 좀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관련된 기업을 좀 보시는 것이 더 휴대폰 산업의 전략이 맞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진 않지만 그 안에서도 카메라 모듈도 기대해 볼 만하고 네. 최근에 이제 그 레포트에서도 좀 봤는데 단순히 스마트폰 쪽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라든지 AR, XR 새로운 기술에 대한 납품에 대한 기대도 좀 높아진다고 그렇죠. 보고 있잖아요. 내년에 만약 가시화된다면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이익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한계가 있다고 가정했고 그 안에서의 이제 일시적으로 네. 뭐 단기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변화, 단가 인해서 뭐 카메라 모듈이나 PCB 산업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데는 분명히 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연도별로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관련된 부품 기업이 장기적 10년, 20년 정도의 성장 그림을 본다면은 결국엔 스마트폰보다는 내연 기관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능이 일반화되면서 카메라는 자동차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단품 형태에서 이루어졌다면은 지금은 이제 통합 솔루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가 기능이 들어간 카메라 모듈을 자동차 업체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고화질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본다면은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자동차용 카메라를 하는 것보다는 IT 기업에서 카메라 모듈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매출 증가로 아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쪽에서의 이제 산업의 변화를 본다면은 자동차 쪽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거기 관련된 매출도 뭐
기업들이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이제 애플이 내년도에 XR 기기라는 다양한 기기를 출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스마트폰에 나왔고 태블릿 PC 나왔고 웨어러블 나왔고 하나씩 이제 IT 디바이스를 확대를 시키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3D 센싱 카메라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LG 노텍이 공급한다는 어떤 얘기가 있어서 주가가 상승을 높았는데 결국에는 애플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반대편 진영인 삼성, 네. 중국, 구글 쪽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OS의 생태계라고 본다면은 디바이스가 더 늘어날수록 이 업체들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R이나 AR 같은 시장도 늘어나긴 하지만은 워낙 시장이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출 증가보다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IT 섹터에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쪽. 네. 근데 그래도 OLED 쪽은 또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실까요? 디스플레이는 역시 이제 LCD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라인을 줄였고 네. 대부분 이제 OLED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디스플레이 쪽에서 프리미엄 영역이 이제 OLED인데 여기서 이제 관점은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플렉스블 OLED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TV 시장에서 대형 OLED,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4분기 때 삼성전자가 QD OLED 시장으로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 적용됐던 프리미엄 OLED가 내년에는 이제 태블릿 PC 그다음에 노트북에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LG그룹 입장에서는 좀 프리미엄 OLED 관련된 디스플레이 부분을 생산 능력이나 매출 확대를 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나 부품 업체들은 향후 2, 3년 동안은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반도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이 OLED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기나 길게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쭉 IT 섹터 전반을 보면 그래도 올해보단 내년에 뭔가 그림이 잡혀가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IT 전략도 상고하저로 좀 보셨더라고요, 내년에. 그러면 좀 탑픽을 좀 네. 소개해 주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도 전망이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은 코로나가 유독 코로나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IT한테는 불리한 상황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IT가 기대만큼 이제 주도주가 저는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지 내년 상반기 때는 올해 발생했던 공급망 이슈가 해소가 되고 또 다시 이제 PC 시장이 늘어났고 서버 쪽으로 늘어난다면은 아마 반도체 다음으로 전기전자 내에서는 LG전자가 상당히 괜찮을 걸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결국엔 전장 사업으로 강화하는 과정에서 내년 1분기부터 이제 VS 전장 부품이 턴 어라운드 스토리가 있고요. 1월 달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하게 된다면은 그룹 차원에서는 이제 전장에 대한 사업의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기 MLCC 피크아웃 논란은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고용량 중심으로는 이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과거처럼 이익의 변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반도체 PCB 중에서 플리치 BJ 자동차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집중하고 있는 대덕전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카메라 모듈이 단기 성장, OIS 시장 확대로 인해서 좀 매출과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MC넥스 정도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 전체 IT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박강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